유진투자증권 위워크 프론티어의 김학준 대리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시기 전에 이제 어려운 시장에서는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피하는 게 맞겠죠.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 뭐 이럴 그렇죠. 수도 있고. 근데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제 현금을 보유하시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네, 그것도 주식시장을 떠나 있다? 이것도 쉽지는 않고. 그렇죠. 물론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게 되면 안 보실 수는 있죠.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어느 순간 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어느 순간 보면 이거 많이 올랐네. 이럴 수도 네. 있고. 근데 그런 분들보다는 이제 매일 주식을 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죠? 네, 예, 김학준 대리 또 지혜가 필요한데, 네. 저 이 얘기부터 여쭤볼게요. 추세적인 하락인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하락인지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뭐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모르죠 사실은. 항상 뭐 주식이라는 거는 매크로적으로 좀 미리 예측을 하긴 하지만 항상 일어난 일을 보고 대응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아까도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뭐 많이 떨어진 거는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와중에서도 어제 오르는 섹터들이 있었어요. 음. 뭐 전기차 섹터라든가 친환경 섹터들은 또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개별 종목으로 대응을 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뭐 테마나 모멘텀이 하루 단위로 매일같이 뭔가 나와요. 거리들은. 그러면은 이제 귀가 얇아진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럴싸하니까 또 그 시세가 움직이면은 그쪽 주식을 조금 샀다가 네, 뭐 가지고 있으면은 자꾸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종목 수가 뭐 여러 개가 되고 섹터도 여러 개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쪽은 또 오르고 어느 쪽은 떨어지고 이러면 나중에 수익률은 뭐 거의 제자리 걸음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참 거리가 없으니까 진짜. 어제 뭐 전기차도 일부 섹터 일부 종목만 조금 반짝했는데 사실 전기차 그러면 이제 테슬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테슬라는 뭐 AI 데이를 이제 오늘 저녁인가요? 네, 현지 시각으로 19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9시로 9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어떨 것 같습니까? AI 데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슈퍼컴퓨팅 얘기를 할 것 같기는 한데 그 도지 컴퓨터 있잖아요. 네. 도조죠, 도조. 도조? 네, 도조라는 이제 슈퍼컴퓨팅 얘기를 할 것 같고 항상 그 테슬라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이슈가 있지는 않았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그 이벤트가 있으면 이벤트가 끝나고 주가가 좀 빠지는 경향이 항상 있어 왔는데 그 AI 데이 하나 이슈 가지고 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예, 테슬라는 좀 길게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 뉴욕 증시도 전체적으로는 다 무겁긴 했지만 뭐 나름의 그 도드라지는 기업은 있었어요. 메이시스 얘기를 좀 아침에 많이 하더군요. 미국의 대표적인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메이시스 한번 파산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자본 출자를 했는지 증액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증자를 했는지 하여튼 뭐 20% 올랐다.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이것도 지표가 소매 판매 지표는 둔화되는데 백화점의 실적은 좋아서 백화점의 주가는 올라갔다. 그것도 오프라인이. 네. 미국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 소문으로 들었어요. 기업도 약간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했었겠는데 그쵸. 소매 판매 쪽이죠. 네, 소매 판매 쪽입니다. 네. 그럼 기업만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이제 먼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GS 리테일인데요. GS 리테일. 네.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다 보면은 이 소매 판매 쪽은 소비가 갑자기 확 줄 수는 없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GS 리테일 가지고 왔는데 네. 첫 번째 이제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 GS 리테일이 현금성 자산이 꽤 많이 있습니다. GS 리테일 자체적으로 2천억 정도 가지고 있고 자회사인 GS 홈쇼핑이 좀 많아요. 현금이 네. 한 6천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협업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작게는 이제 반려동물 쇼핑몰인 펫프렌즈 지분을 30% 인수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간식 큐레이션 스타트업 스낵포를 15억 출자를 하고 어바웃펫에 한 330억 출자를 하면서 네. 반려동물 시장에 펫
About Fed, About Fed 얼마 전에 기사 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반려동물 시장이 발을 뻗었고 가장 중요한 딜로는 최근에 요기요를 인수를 했어요. 오, 네, 요기요를 외부 투자자들과 함께 한 8천억 정도 컨소시엄 해서. 네, 투자를 하면서 100% 지분 인수를 하면서 요기요 주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요기요 인수하기 이거는 전 배달 앱이라고. 네, 하면 맞아요. 되죠. 네. 처음에 이제 배달통으로 시작한 아. 그 앱인데 근데 요즘 이제 워낙 그 시장 포지셔닝들이 약간 네. 양강 구도로 좀 나눠진 것 같은데 배민하고 쿠팡. 네, 네. 실제 저도 두 개를 써보니까 네, 맞아요. 네, 번갈아 가면 쓰긴 하는데 네. 어쩔 수 없이 뭐 시켜 먹어야 되는 네.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요기요는 뭐 조금 포지셔닝은 낮지만 네. 또 이제 GS 리테일 쪽 GS? 네, 인수를 GS. 했나? 네. 그러면 또 뭔가 새롭게 변혁을 하나요? 그렇죠. 어. 그 GS 리테일이 이 요기요 인수하기 전에 배달의 민족이랑 비마트 이런 파일럿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어요. 어. 비마트 혹시 써보셨나요? 비마트를 못 써봤습니다. 비마트가 뭐냐면 그냥 저희 장보기. 주변에 그쵸. 네. 편의점 물건을 그냥 배달시켜 먹는 거죠. 아. 네. 소규모의 소액이라도 네. 배달이. 네. 뭐 음료수라든가 뭐 과자라든가 뭐 어. 이런 것도 그냥 배달이 다 되는 서비스인데 네. 그거를 그 파일럿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장사가 잘 된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요기를 인수를 하면서 GS 리테일이 또 강점이 지역 거점 그런 물류가 좋잖아요. 그렇죠. 점포가 전국적으로 16,000개 정도 그렇죠. 있으니까. 편의점이 가장 요소요소에 많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퀵커머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쿠팡이나 이런 것들 퀵커머스 성공 3요소가 이제 인터넷 플랫폼, 그다음에 이륜차로 대표되는 이제 배달, 그다음에 지역 물류 거점 이 세 가지가 퀵커머스 성공 3요소인데 이 3요소를 이번에 요기요 인수를 통해서 갖추게 됐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 거주하시는 지역 주변에 GS 리테일이 만약에 있다면은 네, 그 안에 있는 품목들, 네. 뭐 요즘은 간편식들도 그쪽에 많이 들어가 그쵸. 있잖아요. 뭐 도시락도 들어가 있고, 뭐 샐러드도 들어가 있고 다 네.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또 이제 뭐 택배도 약간 연계 거점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저렇게 붙이고 받고 하는 것들, 배송. 네, 그런 것도 GS 리테일 거점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요기요라고 하는 배달 앱과 연계돼서 뭐 시너지를 좀 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죠. 요기요 인수를 할 수가 있었다. 네. 라고 거기에 또 펫 상품들, 네. 반려묘와 반려견. 네, 저희 집도 있어요. 네. 아,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연령이 좀 연로하셔가지고 네. 그분이 중심이죠 항상.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많이 써요. 네. 네.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런 펫 사업들에 관심들이 많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추가 내용. 추가 내용은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수급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네. 지수 변경 이벤트 전략을 좀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음. 지수는 우리나라는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나누는데 네. 대형주는 일단 1등부터 100등까지 대형주고 101등부터 300등까지 중형주라고 표현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이유는 소형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GS 리테일이 9월 10일 시점으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바뀝니다. 오. 네. 근데 이게 왜 호재냐라고 네. 하면은 보통 역사적으로 2010년 이후에 지수 변경이 일어났을 때 수익률이랑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은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바뀌는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소형 펀드들 같은 경우는 투자 자금을 집행을 할 때 중형주 지수를 따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형주 지수 같은 경우는 GS 리테일은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내려오는데 용의 꼬리에서 뱀의 머리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소형 펀드는 중형주 지수를 포함을 하니까 네.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9월 10일 기준이니까 보통 한두 달 전부터 수급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수급상으로는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대형주에서 이탈을 하니까 그동안 이제 수급적으로는 오히려 팔 만큼은 팔았네요. 그 주가가 네네. 떨어져 있고. 네. 이번에는 이제 중소형주 펀드들이 인덱스를 구성해야 되니까 담아야 되니까 네.
이 신규 수급이 이제 들어올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보시는 거죠. 그렇죠. 기계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네. 거죠. 네. 물론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세가 움직이면은 그런 내용들이 아까 했던 뭐 요기요가 붙고 또 뭐 네. 팻 사업이 붙고 뭐 그래가지고 이유가 뭐 붙는 거죠. 확장된 그 재료들이 또 나오겠죠. 그렇죠. 네, 하여튼 주가도 단기간에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도 좀 있고 네. 시장에선 소문이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네. 망하지 않는다면 주식 사자 이 얘기들이 그쵸, 이제 그쵸. 돈다. 네. 소문으로 들었어. 첫 번째가 돼 있고. 네. 두 번째는 유사한 또 소매 판매 업종인데 그렇죠. 아까도 이제 모두에 설명드렸지만 미국에서는 메이시스 얘기를 해드렸고 네. 아마존도 이제 오프라인 백화점을 만든다 그래요. 네. 뭐 저희 프로듀서가 그럼 뭐 다이소처럼 되나 이렇게 하는데 뭐 형태가 뭔지 모르지만 요 기업도 이 뭐가 움직임이 있으니까. 비슷하게 가는 거죠. 네. 이제 온라인으로 갔다가 온라인을 다 점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가는 전략인데 네.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도 쓱닷컴이랑 이베이 코리아 이제 통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 그래서- 기업이 이마트다. 그쵸. 네. 그 기업이 이마트인데 기업 얘기를 안 해주시고 바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들인 이제 G마켓, 옥션, 쓱닷컴, 뭐 이마트몰, 지구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유를 하게 됐어요. 네. 이 사용자가 7월 기준으로 1,041만 명 정도 되거든요. 상당한 사용자를 이미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는 쓱닷컴이랑 뭐 이베이 코리아가 따로 나뉘어져 있는데 향후에 이제 통합할 예정입니다. 이제 통합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스타벅스 지분을 이제 확장을 했어요. 네. 기존에 50% 가지고 있었는데 확장을 해서 17.5% 추가 매입을 하면서 67.5% 지분 보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소유주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의사결정을 할 때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을 박차를 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제 그 연결 편입 시점은 다음 달입니다. 네. 9월 달에 연결 편입이 되면서 재무제표에 실적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EPS가 27% 정도 상향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기타 이제 연결 자회사들 실적도 이제 턴어라운드 예정입니다. 네. 뭐 이마트24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을 했고 미국 자회사들도 실적 개선세가 보여주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약간 부담이었던 조선호텔 같은 경우도 이제 출점 사이클이 이제 끝났어요. 네. 이제 거의 끝나가면서 비용이 이제 줄어들겠죠. 비용도 줄어들고 실적도 이제 개선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급이 일단 좋아요. 네. 수급이 이마트는. 네, 이마트. 한 달 동안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기관 여타 기업들에 비하면 주가는 뭐 떨어진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잘 버티고 있고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한 달째 누적 순매수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이마트도 뭐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마트가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을 늘린 건가요? 완전히 인수한 건가요? 원래 50% 가지고 있었는데 17.5% 추가 매입을 하면서 실제- 지배적인. 네, 지배적인 사업자가 됐죠. 제가 보는 포인트는 네. 그 스타벅스의 드라이빙 스루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주문을 하고 테이크아웃을 딜리버리해서 받아 나가는 건데 그게 이제 자동차 결제를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 기존에 이제 카드나 뭐 이렇게 페이하는 것을 내밀지 않고 자동차가 지나가면은 결제가 되는. 근데 이마트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홈플러스도 그렇고 대형 마트들이 주차장이 크잖아요. 네, 차량이 그쪽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뭔가 결제나 이런 것들을 네. 스타벅스 코리아의 형태를 빌려가지고 추진하는 게 큰 이슈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아마 계속 그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좀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소문을 잘 같이 아시겠죠. 들어야죠. 참고이 좀 좋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자, 이 어려운 시장에 이 소매 판매 업종들을 얘기하느냐는데 전체가 안정을 찾으면은 또 빠르게 주목받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소문이 있는 기업들은 그래서 미리미리 적어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김학준 대리하고 내용을 나눠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고요. 유진투자증권 위워크 프론티어 김학준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